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오늘로 9번째 순서입니다. 예. 다음 주 10번째네요. 예, 드디어 10번 채우게 됐습니다. 네. 예. 탈핵 토크쇼, 사실,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지르다시피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예, 지루했어요. 근데 요즘 아프리카 TV에 예. 이제 하면서 일부 팬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요번 주에도 계속 지금 이제 재방송 계속 또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니 많이 본방 말고도 재방. 예. 하지만 물론 저희는 본방 사수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하승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핵발전을 둘러싼 유언비어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이제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사실 그동안, 저희가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맨날 퍼뜨린다고 그러는데 했었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저기 네. 남분들이 퍼뜨리고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직후에는 트위터에 뭐 이렇게 글 올렸다가 이렇게 조사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오늘 또 준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준비를 좀 해야 누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예. 오늘은 광고 오늘 뭐 사실은 계속 우리가 동영상 광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뭐 오늘은 특별히 다시 동영상 광고를 반복할 거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광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탈핵 신문이 나왔습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제 높아지셔서 많은 모임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변호사 모임, 의사 모임, 교수 모임, 그리고 종교인 모임 이렇게 되는 와중에 탈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도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창간 준비호죠. 뭐 정기화된 건 아니죠? 예, 지금 창간 준비호고. 지금 다음 달에 창간 준비 2호가 나올 거고, 예, 올해 3월 달에 공식적으로 창간을 목표로, 예,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예. 반핵 신문이나 탈핵 신문이나 가지고 좀 준비하는 분들끼리 토론이 많이 있었다고. 예. 탈핵 신문으로요. 일단은 가칭 탈핵 신문으로 갔고, 뭐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뭐 내부적으로도 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탈핵이라는 용어가 그죠 대중화되질 않아서 그렇죠. 낯선 표현이고 참 고민이 많긴 합니다. 일본은 탈원발 뭐 이렇게 탈원발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 표현이 나온 지도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죠. 처음 나온 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전문적인 신문이 나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간 준비호는 전체 8면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요것도 이제 탈핵 신문이라고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블로그에 관련한 기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전체 한 2만 부를 인쇄를 해서 지역별로 다 배포가 되었고 아직 개인들 이게 앞으로는 유료 형태로 전부 다 이제 배포를 할 건데요. 지금은 개인 독자들한테는 뭐 신청하시는 분들만 좀 배포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면 창간 준비호는 무료로 지금 저희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탈핵과 관련해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 먼저 광고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탈핵 신문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 이제 뭐 어쨌든 핵 발전과 관련해서 계속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고. 또 3월 11일 관련해서 여기저기 지역에서도 이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요. 일단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뭐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70대 어르신께서 이제 분신하는 사건이 있었죠. 지난 16일 날 밀양에서 있었고, 사실 밀양이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한 지는 이제 7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반대 운동을 외롭게 해왔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한 이제 건설 용역 업체 직원들, 그 한전 직원들이 이제 밀어닥친 거죠. 그러다가 원래는 산 위에를 먼저 하려고 그랬었다가 산 위에 반대가 너무 이제 강하게 되니까 논 쪽으로 옮겨서 논에도 원래 이제 송전탑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제 논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집결되면서 오늘 이제 건설 공사를 한다 이러면서 좀 실갱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었고 논 주인이시던 분이 이제 요번에 분신 자살을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지만은 70대 노인들로만 대부분 마을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반대운동도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밀리게 되고 일부 분들은 그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밀리고 또 저기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격앙된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 현재는 장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제 유가족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정치계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또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송전탑 하면 이제 우리도 지금 주위에서 뭐 산에만 봐도 송전탑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밀양에서 문제가 된 그 송전탑 같은 경우는 초고압 송전탑 76만 볼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송전탑 자체가 신고리에 지금 건설 중인 네.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이제 이 수도권으로 끌고 오기 위한 그 초고압 송전탑인데 네. 밀양에만 그게 뭐 40몇 개가 전체 160개 정도가 이제 건설된 예정이고, 예. 그 중에서 밀양 지역에만 한 60여 개, 예. 많은 것보다 조금 많고요. 예. 그렇게 좀 건설 예정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기 밀양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처음에는 송전탑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다. 근데 그 송전탑의 끄트머리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핵발전소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송전탑은 신고리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송전탑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뭐 딱히 지금 입장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런 건 거죠. 계속 뭐 어쨌든 그런 거랑 분신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겠다. 뭐 이런 뜻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그 초고압 송전탑이 어쨌든 지금까지 건설된 송전탑보다는 훨씬 더 고압인데다가 네, 맞습니다. 규모도 크고 네.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많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34만 볼트가 가장 큰 송전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체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네네. 76만 볼트라는 건 뭐 훨씬 더 크고 규모도 클 뿐더러 이게 사실은 이제 원거리로 이제 전력을 수송하다 보니까 전압이 높아야 더 이 전력 공급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건 거죠. 네. 어쨌든 밀양 이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이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결국 핵발전 문제이기 때문에 핵발전에 우리가 뭐 이 빨리 탈핵을 하는 신고리에 사실 핵발전소를 안 짓게 되면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짓는 거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핵발전소 특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가 저희가 이제 유언비어인데요. 뭐 유언비어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요거 한 개 먼저 보여드리고. 되게 오래된 신문 같네요. 요게 뭐. 요게 86년도에 우리나라에 당시 이제 체르노빌 사고가 있을 당시에 있었던 신문입니다. 사실은 체르노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별 많은 기억이 없어요. 뭐 사고가 있었다. 별로 인상이 안 깊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 요런 문제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4월달에 체르노빌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제 신문인데요. 일본에서도 낙진 비상. 그래서 일본 전체가 지금 이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있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서 비상에 걸렸다.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근데 매우 공교롭게도 그 옆에 바로 옆에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한국에 기상되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발표했다는 내용인 거죠. 일본은 낙진이 일본은 있는데 체르노빌하고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다. 그런 거죠. 왜냐면 지도를 보면 지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편서풍이 그렇게 불기 때문에. 근데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고 일본 시민사회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어쨌든 당시에 기상청에서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냥 문제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유언비어지 않겠느냐. 실제로 일본은 비상인데 우리나라는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근거가 참 빈약한 거거든요. 예. 86년도에도 어쨌든 문제 없다라는 또. 네, 이게 사실은 꽤 역사 깊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뭐 또 핵마피아 관련해서도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원자력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보면 저도 이거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연간 받는 자연 방사선량의 100배 이하를 한꺼번에 받더라도 아무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1000배 이상 받아야지 신체적 이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1000배, 이게 뭐. 1000배면은요. 2400 밀리시버트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서울이 0.1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그러면은 1000배라 그러면은 100 마이크로 시버트거든요. 이 정도는요, 지난번에 체르노빌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네. 체르노빌에서 실제로 지금 굉장히 방사선 수준이 높은데도 19에서 2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체르노빌은 현재 출입 통제 구역인 거거든요. 1000배라는 거는 이제 100 마이크로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1000배 이상 받아야지 신체적 이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체르노빌 반경 30km 이내는 출입 통제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 신체적인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예. 이거를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번 노원구 월계동에 있었을 때도 킨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정확하게 뭐냐? 신체적 반응이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 즉각적으로 말하는 나타나는 그게 겁니다. 이제 고설량 아주 고설량 피폭이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뭔가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피부에 색이 변한다거나, 그렇죠. 사람이 급격하게 피로감이 온다거나, 또는 갑자기 코피를 쏟는다거나, 이런 정도는 1000배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요. 거의 뭐 엄청나게 그거는 뭐 이제 뭐 즉각적으로 이제 어쨌든 뭐 하는 건 거고 인체의 영향이라는 거는 작은 양이 지속적으로 많이 피폭을 당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암이 발생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뿐더러 이걸 통해서 또 하나의 유언비어를 날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방사선의 영향 해가지고 1000배 이상 받아야 신체적 이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방사선은 뭐 별 문제가 없다. 한 100배까지는 받아도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런 거 유언비 아닙니까? 유언비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언비어. 지난번에 저희가 그 후쿠시마 말씀해 드렸지만은 서울의 그 지금 방사선 양, 자연 방사선 양의 10배 정도가 되면은 IAEA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IAEA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일본도 그럼 대피 안 시켜도 되는데. 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이 원자력 문화재단 홈페이지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은 이게 원자력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실은 그 주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로 사실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갈까요? 이것도 유언비어군요. 보니까.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이것도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 교과서에?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1번, 여긴 2번 되는데 1번 환경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에 2번 다 여기 나온 거예요. 조사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아래에 예시된 사파를 통해 나타내어 보자. 즉
위에 반대쪽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번 보고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유엔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핵발전소를 대표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여기 막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다가 지진이나 하고 지진이 났어요. 났더니만은 이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발전소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았다. 발전소가 안전하다. 예,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은 발전소로 대피하는 게 더 안전하다. 후쿠시마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만약에 후쿠시마 발전소로 대피를 했다면 네, 거의 거의 일단 일본 정부는 막았고요. 가면 안 된다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관련해서 발전소 바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는데 일본 정부도 멀리 도망가는 게 먼저인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유언비어입니다. 어떻게 이런 유언비어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시설보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지금 미사일 맞아도 안전하고 지진 나도 안전하다. 뭐 이런 슈퍼 울트라 건물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그냥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지진 나면 발전소로 가는지 봐야 되는데 진짜. 근데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싣는데 누가 앞장서고 있느냐? 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 문화재단이 유언비어의 이제 원천이네요. 그 근원진 거죠. 이런 거는 뭐 처벌하는 조항도 없고 이거 참. 유언비어 6호째 이런 게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깝네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유언비어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서에 이런 게 실린다는 거는 뭐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띄우는 거니까 뭐 물론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전기요금의 일부로 쓰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긴 합니다만은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쓰이는 거는 이거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어떻게든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또 왜곡시키고 어린 학생들에게 또 잘못된 인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유언비어들 참 문제입니다. 요새 저기 인터넷으로 저도 뭐 글도 쓰고 이러다 보면 뭐 자꾸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언비어에 속아가지고 유언비어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공부하셨다는 분들 중에 오히려 그 유언비어를 아직도 믿고 있는 그렇죠.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유언비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기로 5가지를 뽑았죠. 역시 뭐 순서는 없는 거죠. 순서는 따로 그렇게 잡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망언 투표를 해가지고 그죠? 오늘 또 초청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초청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요거는 뭐 선물은 없다고.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 이 이벤트 매일 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망원만 망원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하여튼 5가지가 순서는 없고 처음부터 한 개씩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보시죠.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일 거예요 아마 다들. 핵발전소 반대를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급증한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나는 거죠. 저도 뭐 트위터 이런 데서 이 얘기를 많이 지금 저한테 멘션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5배 올라가지 않느냐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전기요금을 올렸어요. 뭐 그런 것들이랑 또 같이 하면서 핵발전소를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좀 진실을 우리가 진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경제성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의 경제성인 건데. 일본이 지금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올랐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사고 피해를 복구하고 그것 때문에 배상을 하고 이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배상하는 이런 사고 수습 비용 때문에 사실은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핵발전의 경제성 부분에서 계산에 안 들어가던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지금 뭐 보험으로도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도쿄전력 혼자로도 안 돼가지고 일본 정부가 지금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다. 즉
핵발전소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핵발전소가 지나치게 가격을 싸게 이제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종의 뭐 분식회계. 네. 지금 실제 비용을 제대로 계산 안 하고. 안 한 거죠. 그래서 싸게 지금 공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고. 불러일으킨 건데. 근데 어쨌든 핵발전을 중단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급등했느냐. 있는 것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독일에 있는 분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요번에 후쿠시마에도 저 요코하마에서 열린 탈핵 회의에도 독일 녹색당에서 녹색당에도 왔고 의원이 한 번 오셨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초기에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 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네. 반면 핵발전의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안전 규제라든가 피해 보상과 관련한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우에 그럼 전기요금이 급등했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는 거고요. 물론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있습니다.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경우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핵발전의 경제성 문제 때문에 다시 계산을 했더니 화력 발전하고 동일하다. 원자력 핵발전이. 발전 근데 그거는 후쿠시마 피해 비용을 뺀 겁니다. 빼고 계산했더니 두 개가 이제 동일하다. 동일하다가 넣으면 뭐 더 월등하게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죠. 일본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핵발전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 핵발전을 때문입니다.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핵발전을 중단한 독일에서 전기요금 급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등한다는 좀 증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 핵발전의 비용, 원가 계산했던 데이터가 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동아일보에서 사설인가 칼럼으로도 누가 썼던데. 썼고. 우리나라에서 뭐 예전에 계산했던 원자력 발전 단가하고 뭐 재생에너지 단가 가지고 뭐 태양광이 뭐 20배가 비싸던 그 이야기는 정말 근거 없는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 핵발전과 풍력은 단가가 매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발전하고 있는 걸로 단가 계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 단가 가지고 예전에 계산했던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얼마 전에 쓴 칼럼 보고 또 누가 트위터에서 태양광 20배 비싸다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뭐 실제로 지금 전력거래소 들어가 보시면요. 현재 전력거래소가 밝히고 있는 단가도 20배가 안 비싸요. 그렇죠. 우리 한국 정부에서 밝히는 단가 비교해서도 20배가 안 비싸요. 20배는 너무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대만의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에서 자기들이 얘기한 게 2, 3년 안에 우리가 원자력보다 단가가 싸진다. 그거는 대만 1위의 그 태양광 전지 업체에서 다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이 과연 싼지도 문제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재생 가능 에너지는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원자력은 계속 단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원자력 발전, 핵발전 중단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급등한다. 이거는 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인 거죠.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우리 또 오늘 얘기할 게 많아서 진도를 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핵발전. 최근에 또 누가 또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기에너지라는 게 어떤 건지를 특성을 잘 봐야 됩니다. 전기에너지는 이 에너지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예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예를 들면은 물론 지금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동차 다 석유로 달리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선박. 선박은 전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연구도 안 되고 있어요. 석유로 가는 거죠. 항공기. 뭐 이것도 뭐 지금 아주 초반에 연구만 되고 있지. 그거 다 에너지를 다 쓰는 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기후변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산업 공정이라든가 또는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런 화석연료를 쓰는 데서 CO2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체 중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20%가 안 되는 그 부분 중에서도 핵발전은 30%밖에 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모든 전력을 핵발전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온실가스 지금 에너지 쓰는 거에 감축효과가 감축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실제로 보면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는 원자력 좋아하는 분들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전 세계적으로 몇 번 수차례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 핵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가 없던 일로 돼버렸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말 믿을 만한 책들을 보면 원자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책이 없죠. 그래서 원자력을 기후변화의 대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원자력 좋아하시는 분들만, 산업계에 있는 분들만 얘기하는 거고. 요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이 얘기는 이제 완전히 꺼내지도 못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건 뭐 논의 사항인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 그래서 CO2 자체,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검토를 할 때도 그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핵발전이 온실가스 저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CO2 저감이 아니라 이것이 핵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폐기물 문제. 즉 CO2는 적게 나오는, 안 나오진 않지만 적게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늘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대안으로 사실은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유언비어 비슷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은 CO2가 전혀 안 나온다. 그거는 뭐 이미. 근데 자세히 보면 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그렇죠.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발전 과정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죠. 우라늄을 채광하고 농축하고 특히 농축 과정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축 과정 그리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핵 폐기물을 폐기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다 쓰이게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죠. 발전 과정에서 안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CO2가 제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유언비어라고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이고 어쨌든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건 참 정말 기후변화의 문제를 정말 본질을 아마 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려면 우리의 생활 방식도 바꿔야 되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꿔야 되는 거고 이게 핵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뒤에 3개가 남았는데, 그 중간에 한번 좀 또 쉬어가는 순서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또 일본 가서 또 중요한 또 인터뷰들을.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한꺼번에 인터뷰를 다 보여드리긴 힘들어서, 지난번하고 요번에 2번에 나눠서 하고 있고, 사실은 각각의 인터뷰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우리 방송에서는 짧게 보여드리고, 전체 내용은 유튜브에 또 띄워놓을까요? 중요한 분들이 많네요, 여기도 보니까. 사가와 아키 씨, 이 시인입니다. 사실은 핵 문제 관련해서 국내에도 저기 사가와 아키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국내에도 이제 몇몇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됐었고, 진보적인 시인이시고요. 또 한 분은 그 아시아 태평양 자료센터, 여기는 그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데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었던 우리 그 핵발전소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데고요. 또 마지막으로 들으실 때는 저기 네이버넷. 여기 노동넷 뭐 이렇게 정도가 되겠죠. 노동 뉴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 쪽에서도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 또 이제 같이 물어봤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에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저희 메시지를 하나 좀 보내주십사. 박치기 전 탈핵이 국제적인. 그래서 일단 세 분 인터뷰 같이 쭉 한번 들어보고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やっぱり原発をなくすっていうか脱原発はやっぱり一つの国だけでは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ね。やっぱりこういうやっぱりグローバル化するのでやはり日本でもやはり福島の、事故をよく見つめたそれから未来をねこの
まあ子供たちに残せる未来を考えるような詩も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けど、韓国でもやはり同じように福島の事故についてあとやはりその核なき社会というのことについて、詩を書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2012年脱原発に向けて、私が取り組みたいと思っていることは3つあります。で1つは、日本の中の話ですが、再稼働が懸念されています。今日本の原発のほとんどは止まっていますけども、実は動かしたくてたまらない人たちがいるんですね。政府や電力会社もですから再稼働は絶対にしない。それからもちろん全ての原発を止め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2つ目は、日本政府はアジアに原発の輸出をしようという計画をまだ持っています。で例えばベトナムやヨルダンといった国です。で、日本の経験から考えても、海外に原発輸出をするということは全くありえないめちゃくちゃな話ですので、それを止め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最後に、私たちはアジア太平洋資料センターという NGO 団体ですけども、アジアはもちろんですが日本国内で特に、福島県の有機農家の方々とのネットワークが非常に強くて、で原発事故以降、有機農業に取り組んできた人たちは本当に大変な思いをしていて、物を作っても売れないと、自殺をするという人も非常に増えてきていると聞いています。ですからこの放射能汚染の問題と、どうやって今苦しんでいる全ての、福島を中心とした人たちとつながって、解決していくかという取り組みに、一生懸命取り組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以上です。レーバーネット TV の松本千恵です。脱原発に関してのこれからの運動なんですけれども、私はレーバーネット TV というインターネットテレビでキャスターをしていますが、そこでは労働者のことを扱った話題を提供してニュースとか話題を提供しているので、特に原発で働く労働者の方たちのことについていろいろ問題提起しながらみんなで考えていければというふうにいつも心がけています。先ほどですね、オーストラリアの方が発言されていたの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オーストラリアには原発がないんですがウランを輸出しています。そして自分たちがこの福島の原発の事故の後ですね、自分たちが輸出をしているウランでこういった事故が起こった、自分たちがの鉱山から掘り出されているウランによってみんなが汚染され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とても心が痛んだ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ました。こういった方たちとも原発がない国でもこういうふうにつながっている、これは悪の循環な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ところも考えながらその方たちと一緒に全ての核または原子炉につながるこういうチェーンをですね、鎖を断ち切っていければと思っています。네, 아유, 뭐 좋은 내용들이네요. 정말 네. 인터뷰 내용. 사실은 그 문학하시는 분, 예술하시는 네. 분들이 저희가 뭐 여러 지금 가수 뭐 여러분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문제에 있습니다만 대한 시나 노래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숫자로 뭐 체르노빌의 몇 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보다 문학으로 사실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렇죠.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학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핵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문학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호주 우라늄 얘기. 호주는 사실은 발전소가 없어요. 핵 발전소가.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우라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원주민들이 우라늄 광산 근처에 살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주는 발전소는 없지만 또 반핵 운동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발전소, 폐기장 이렇게만 봤던 것들을 네. 조금 더 넓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몽골도 지금 뭐 우라늄 채굴하면서 마찬가지죠. 몽골의 그 사람들이 네.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리 우라늄 채굴 과정의 문제 네. 이런 것도 한번 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핵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은지를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은 이제 유언별 계속 또 진도 나가시죠. 유언별을 오늘 해드리는 이유는 유언별을 들으셨을 때 이제 좀 반박하시라는 의미에서. 아, 그런 거죠. 예. 뭐 일일이 다 이현석 대표님 반박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여러 사람이 해야죠. 네, 그렇게 또 DVD 나오면 또 그걸로도 좀 네, 되고, 하고. 예. 네. 자, 세 번째 보시죠. 네. 노후 설비를 교체했고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 생각 한마디로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일본하고 거죠. 다르다. 이게 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저기 만화하고 비슷한 얘기인 거죠. 네. 예. 근데 사실은 이 노후 설비 교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어요. 뭐냐면은 뭐 자동차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은 그냥 놔두고 주위에 있는 부품 몇 개로 교체해가지고 새 자동차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발전소를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원자로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 원자로는 원자로를 교체해버리는 것은 사실상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설비만 교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엔진은 놔두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예, 교체하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문제가 많고. 네. 그래서 지금 고리 1호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죠. 네, 그런 거고, 그 부품을 교체했는데, 그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보고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제시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진 안전지대다 한반도는 일본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지만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그거는 일견 맞는 얘기긴 하죠. 일본보다는 뭐 일본보다는 지진이, 지진이 예.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사실 계속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문제를 지진으로만 자꾸 이렇게 국한시키려는 것은 일본하고 한국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뭐 겁니다. 사고라는 게 꼭 지진 때문에만 나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체르노빌, 드리마일, 후쿠시마 사고의 사고 원인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 다르고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요번에 지진 쓰나미가 있다. 그러면 지진 쓰나미는 다 이제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다른 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나아진 나아진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 그렇죠. 지진 일어나고 나서 지진에 대한 대비책만 쫙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수개월 동안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지진만, 예. 쓰나미만. 그렇죠. 지금 지금도 계속 고장 사고들이 자주 일어납니다만 어쨌든 이 노후해지고 있는 핵발전소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네. 노후해지고 있는 거죠. 네. 낡고 있는 건데 네. 이 낡고 있는 이 핵발전소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조사하거나 네. 분석하기보다는 네. 임시 방편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서 안전하다. 지진 안전지대도 사실 아니지만 네.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이 경주가 제일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쪽 동해안 쪽에 지금 어쨌든 핵발전소가 또 밀집되고 밀집해 있는 있죠. 거고 이게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일본에서 보듯이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서 안전하다 이거는 사실 전혀 내용이 다른 거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안 떨어지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이 계획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하면서 전 네. 세계 80개국에 네. 80기를 수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수출 성장 동력으로 과연 되고 있는 거냐? 예. 아무도 그걸 제대로 짚어보지 않았어요. 원래는 매년 한 건씩 수주를 하겠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 수주하고 나서 그
후속 수조 없죠. 네, 2010년 1월 달인가 뭐 또 정부에서 그때 뭐 세계 3대 원전 강국이 되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요즘 세상에 원전 강국 되겠다고 하는 나라. 참 남들 다 이제 네, 정리하고 선택하는 나오는 건데 네. 미국에 있는 핵산업계 주요 업체들이 다 일본 기업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사실은 이 기업 자체가 그동안 장사가 안 됐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완전히 사업부 완전 철수해버렸습니다. 예. 뭐 이게 좋은 사업이면 왜 철수를 그렇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들이 안 한다는 거 지금 이제 모아가지고 한국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한국은 원천 기술도 없다. 그러니까요. 예, 원천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수출 주력 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예, 참 안타깝게. 그래서 저번에 그 독일에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스마트폰 개발하는데 무슨 삐삐 만들려고 하냐.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삐삐를 아무도 안 쓰니까 전 세계 1등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계 3위 아무도 안 안에 쓰니까. 예, 세계 3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도 안 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돈은 될 거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예. 사실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은 스마트폰 개발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헛다리 짚고 있고 국가 예산이나 국가의 자원을 헛된 데 쓰고 있으니 이게 앞으로 뭐 성장 동력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나라 망치는 동력이 될 것 같아요. IT 조선 산업과 함께 세계 3대 국내 3대 성장 동력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세금이 여기 한 설사 2조 정도. 원자력과 관련된 뭐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련된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뭐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은 기술 개발을 하고 이 사람들을 키워내고 하면 그 자체가 뭐 수십 년 이상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방향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도 별로 없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이제 지금 가동되는 발전소를 우리나라만 해도 21개나 되는데 이거 하나 폐쇄한 데만 해도 수십 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에게 사실 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만 드리면은 이 핵발전소는 짓는데 10년. 그러니까. 뭐 쓰고 나면은 폐기하는 데는 뭐 20년, 30년 뭐 더 심한 데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짓는데 오래 걸리고 폐기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은 앞으로는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학계나 또 뭐 기업 쪽에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니까. 오해 마시고 요즘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녹색당에 안티가 많아졌답니다. 바람직한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저희 방송도 안티 카페가 하나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으면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다. 이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요새 풍력 발전기를 바람개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꼭 한번 대관령 삼양 목장에 다녀오실 것을. 거기 입장료 내면요. 기념품으로 삼양라면 줘요. 독일이나 덴마크가 바람개비 돌려서 발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우 큰 규모의 발전 시설들이 있고요. 사실은 그거는 유럽에 요즘 짓는 것보다 좀 작은 규모예요. 그렇죠. 유럽은 더 크게 하고 있고 덴마크나 독일이나 뭐 이런 풍력 발전 많이 하는 데들이 바보라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그나마 이 5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게 근래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독일이 요즘 워낙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은 16%, 17% 가까이를 전체 전력 중에서 가까이를 재생에너지로 이미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래 계획이 아니라 현재 충당하고 있고요. 문제는 국가 정책의 방향이 문제죠. 그렇죠. 독일은 어쨌든 이 재생에너지가 실제로 대안이 되고 계속 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죽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안이 아니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안인데 원래는 대안이고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대안이 아닌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그래서 좀 그쪽에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쪽에 일하는 분들 얘기를 봐도 참 답답하다 본인들이.
외국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네. 정책방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뭐 지지난 시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재생 가능에너지 의무 할당제가 도입이 네. 되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발전 차익 지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은 반대인 거죠. 그렇죠. 반대로 네. 지금 이제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이 정반대로 진행이 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네. 좀 그런 상황이고 네. 조력발전소처럼 그렇죠. 큰 규모의 예. 이런 재생에너지 환경을 또 파괴 시설들이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만 들어서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보시면은 저기 서산에 조력발전소 가로리만 예. 지금 천막 농성 지금 계속 예. 하고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대규모 조력 발전을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예, 지금 그걸 뭐 사실 토목공사거든요. 네. 꼭 쌓는 계획입니다. 바다에 댐 쌓아가지고 네. 토목공사하는 건데 네. 환경도 엄청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 타당성도 의심스럽고 네. 예,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오히려 대안이 아니게 만드는 예. 네, 그런 좀 그런, 안타까운 네, 현실들을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 유언비어죠. 이게 다 뭐, 다 반대로 보면 다 되는 건데. 네. 핵발전소 멈추더라도 네. 전기료 급등 안 된다. 그죠? 기후변화에 대안은 아니다. 핵발전소가. 음. 노설비 교체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 다 거짓말입니다. 음. 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고. 음. 원자력 발전 수출이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 아마 이 나라 망치는. 예, 남들 다 안 하는. 네. 재생가능 에너지는 뭐 대안이죠. 예. 전 세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대안으로 생각하고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예. 이렇게 5가지 유언비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여튼 뭐 유언비어가 있으면 즉시 저기 신고해 주시고 멘트를 날려주시고 예, 신고해 주시고 저희 뭐 페이스북 또는 네. 블로그 네. 네, 뭐 이런 곳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뭐 혼자서 감당이 안 되시면 에너지 정의행동에 네, 뭐 메일로 주시면 네. 또는 전화를 주시면 네. 네, 하여튼 유언비어가 좀 퇴치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연결해서 앞서서도 인터뷰를 좀 들었었는데요. 예. 사실은 요 두 분은 좀 소중한 분입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일본의 경제산업성, 한국으로 따지면 지식경제부입니다. 네네.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관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분들이네요. 네. 국내 뭐 한겨레 신문이나 몇몇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과거에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나섰다. 근데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도 다시 나서긴 했었는데 젊은이들도 많이 한다면서요? 예, 물어봤더니 한 반반 정도 젊은이들과 네.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반반 정도 이게 좀 결합을 하고 계시다 그러고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예, 오늘까지 이제 천막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렸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있고 뭐 이제 조금 이제는 막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좀 더 실갱이를 하는 모양인데 일본이 사실은 이런 천막 농성 같은 게 굉장히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꿋꿋이 잘 싸워 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사실상 대표격을 맡고 있는 마사키요 타이치. 예, 선생님하고 소노 료타. 예, 요분 조금 젊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인터뷰 들어보고 오늘 방송 또 이제 또 진도를 나가보죠. 예. 原子力による人類への障害という問題は最初は核兵器から始まって、平和利用という名のもとにいわゆる原子力発電というのが広が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私はこれは全く同じ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当然のことながら原子力の平和利用というのは少なくとも今はありえないと。したがってそういう意味では世界的な問題として、原子力発電の即時停止とそれから核兵器の廃絶ということに我々としては今までと同じように進め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と。そういう意味での韓国の方々との連帯もぜひやっていきたいし、私どもできるだけのことを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特にやっぱり韓国、中国、
台湾、そして東南アジアを含めたベトナムも含めた原子力発電の一番危機がこのアジアに集中しているというふうなことは実は最近になってようやく気がついております。したがってそういう意味での原子力発電を全面的にやめる運動に皆さんのご協力をお互いに戦い続け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日本で原発事故が起きて、私たちは日本で原発を止めるために、そして、福島や関東から少しでも放射能被害を受ける人を、減らすための活動などを、この決算書テントを使って、しています。私たちは世界中の人たちとつながっていると思います。特に韓国をはじめとしたアジアの人たちとつながって原発を止めたい、そして世界を変えたいと思っています。韓国でも原発を作り続ける企業や、それから原発だけでなくさまざまな悪政を行っているイ・ミョンバク政権に対して戦っている人たちが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ふうに世界中で腐敗した権力者や大企業に対する戦いというのは共通していると思います。そして韓国でたくさんの若い人たちがソウルに集まりろうそくデモをしたり、今でもさまざまな戦いをしていることにいつも勇気づけられています。やはり距離が近いので、その情報をインターネットで日本に伝えてくる人たちもたくさんいます。ただそれがまだまだ十分に広がっているとは言えないので、一番近い国でこれだけの同世代の人たちが戦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僕自身もちょっと忘れがちになるので、それをいろんな人たちと共有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機会があればそちらにも行きたいと思って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してもし皆さんが東京にいらっしゃる時があれば、この経産省テントにお越し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 일본 헌법 구조 개헌이 조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 헌법 조항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일본 전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터져 있습니다. 평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손우 요탄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의 젊은이들로부터 용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다. 네, 근데 한국 젊은이들이 좀 부끄럽습니다. 만액 시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부끄럽습니다. 예. 하여튼 한국을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역동적이며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은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실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도 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또 그러겠죠. 핵발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고 녹색당 같은 데도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또 좋은 또 손을 요타시하고 한번 한국 청년들이 만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올해 3월 달에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경제산업성 앞에 텐트 이거 계속 치고 있다가 잡혀가면 못 만나는데. 그렇죠. 예, 뭐 오늘 상황이라 하니 오늘 좀 지나고 나서 좀 뭔가 상황이 좀 만들어지겠죠. 하여튼 뭐 좀 텐트 좀 친다고 뭐 크게 나라에 뭐 해가 된다고. 하여튼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네. 그 텐트를 갔는데 텐트가 침대가 국유지, 즉 국가의 땅이라 그래서 펜스를 딱 쳐놨더라고요. 위에다가 국유지 해가지고.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그 국유지나 시유지에는 텐트 칠 권리 이런 거 하나 좀 어디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예. 텐트 좀 치고 뭐. 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문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성공회대 학생들 중에 텐트 학교 안에 치고 이렇게. 아, 그런가요? 그런 또 활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아니, 뭐 시민이 국유지 칠 수도 있지. 뭐 칠 수도 있죠, 그런 해수욕장에도 치는데 뭐. 예. 자, 오늘 뭐 준비된 시간은 거의 다 이제 끝났고요. 우리 지난번 예고했던 추첨을 해드려야 되는데 추첨을 해야 됩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 추첨을. 잠시. 이게 좀 보여드려야 돼. 뭐 일단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네 분을. 전체 11분을 11분. 추천해. 그래서, 그래서 당첨 확률이 꽤 높습니다.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아니, 뭐, 일단 11명보다 많고요. 근데, 사실은
아마 보고 계실 거니까 두 분이 네. 좀 과한 일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두 분이 두 사람이 거의 한 20건 정도 클릭을 하는 그것도 한 번에 20번 클릭한 게 아니라 예. 한 일주일에 걸쳐서 20번을 클릭하시는 네. 예, 그래서 예. 그분 한 분으로 예, 계산했어요. 그분은 네. 한 분으로 계산했습니다. 네. 분명히 중복을 체크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네. 하겠다 이랬던 거고요. 네. 1등으로 초청된 거는 1등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였냐? 예. 역시 우리 카카께서 초청되셨습니다. 인류 후퇴. 예. 핵발전을 중단하면은 인류 후퇴. 네, 사고가 났다고 핵발전 중단하면 인류가 후퇴하는 거다. 예. 그래서 카카가 인기가 제일 예, 그래서 사실 높거든요. 카카한테도 선물을 하나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네.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네, 다른 분들 그래요. 드리는 게 뭐 좋을 것 어차피 같아서. 뭐, 예. 뭐 봐도 보지도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큰 선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기를 아끼기 위한 절전, 그 멀티 탭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좋은 건데. 예, 뭐 구입하려면은 뭐 거의 한 뭐 10,000원 근처까지 그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절전을 위한 전기 탭 그리고 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또 네. 이런 그런 방한 시설 뭐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해서 네. 11분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쭉. 뽑아주시죠. 일단 뭐 11개를 한번 뽑아보시죠. 예, 자, 제가 뭐 예, 되는 대로 자, 조영숙 선생님, 조영숙 씨, 이지연 씨, 김용호 씨, 이수민 씨, 네, 이홍열 씨, 몇 개죠? 5개죠? 네. 네. 5개. 전준하 씨, 네. 오정분 씨, 조성배 씨, 황이화 씨, 이선아 씨. 예. 자, 이제 하나. 그런 건가요? 예, 자, 라스트. 하나는 좀 라스트 뽑으시죠. 네. 라스트입니다. 이신영 씨. 네. 예, 이렇게 해서 11분. 전체 11분. 네. 예, 축하드립니다.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전부 다 주소를 다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리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전체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응모해 응모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예. 뭐 자동차 얘기, 예. MB 얘기, 또 국무총리 얘기, 마저도 괜찮아.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네. 많이 어쨌든 주셨습니다. 각하가 1등 하셨습니다. 네, 저기 각 학교도 축하드리며, 네. 예, 다음에 역시. 또 훌륭한 망언. 예. 사실 안 하는 게 좋은 건데요. 예, 촌철살인.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그렇죠. 촌철살인. 예,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예, 그렇게 해서 오늘 11분 추천까지 마무리 네. 지었습니다. 마지막 음악 듣고 저희 네. 다음번은 10회입니다. 저희가 네, 드디어. 10회. 그래서 10회 특집을 좀 준비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열번이 좀 약하다. 열번이 좀 야하다 이런 예. 좀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그래도 좀 10번에 걸맞게 다음번에는 좀 배경도 좀 요번에 좀 바꿨으면 하는 네. 예, 네, 좀 네. 그런 소망도 있고요. 네, 예,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음. 찾아뵙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은 와카사 바다, 그러니까 저희 와카사 일본에 와카사 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만입니다. 그래서 이 와카사 만의 앞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이제 그룹이 부른 거고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가수가 히메노 요조. 예. 히메노 요조. 예, 고이대 히로아키 교수님하고 친구.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요. 기본적으로 60대는 되시겠네요. 예, 이런 분이 또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인디 음악을 부르시는 분이시고요. 와카사 바다, 와카사만. 그죠? 네, 예, 와카사만이라는 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다치기 전 탈의 9번째 순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行き交う船に力もなく重くのしかかる原発銀座夜をあんなに明るくしといて夏をあんなに寒くしといてまだまだ足りないなんて足で扉を開けて足を使わず階段登る電気でお湯を沸かして電気で野菜を作る夜をあんなに明るくしといて夏をあんなに寒くしといてまだまだ足りないなんて味も香りもない放射能毎日せっせと作り続けて孫の孫の孫の孫の代まで汚れた世界だけを残すという夜をあんなに明るくしといて夏をあんなに寒くしといてまだまだ足りないなんて若さの海に立てば暗闇の静けさの中命の叫びを聞く命の叫びを聞く夜をこんなに明るくしといて夏をこんなに寒くしといてまだまだ